여론조사 결과가 이 연휴 중에 예. 두 개가 나왔는데 MBC는 7일부터 8일 했으니까 뭐 연휴 전이고요. 예. SBS가 어제 저녁에 보도를 하던데요. 이제 8일부터 9일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이틀간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이 끄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특검 그리고 이재명 기소에 대한 여론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기타 또 하나 여론조사 중에 관심은 끄는 것이 이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 조금 혹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예, 복사였습니다. 예, 그럼 뭐 좀 소개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죠. 뭐 국정조사 또 김건희 또 이재명 이와 관련한 조사들이요. 지금 이제 그 SBS부터 이게 보면 둘 다 이게 MBC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비슷합니다. 저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신뢰하기는 어렵다 봐요. 예. MBC 사장은 이제 박성재, 박성재. 예, 그렇죠. 이 사람에게 그 옛날에 서초동에 뭐 척바둑이 100만인가? 척본이 100만이라 해갖고 예, 말도 안 100만 되는. 거기 어떻게 100만이 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죠. 보도국장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신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둘 다 보니까 거의 뭐 30% 초반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일단 30%는 넘었어요. 예. 전에는 뭐 24%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MBC, SBS 다 넘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 30%대가 아주 낮은 게 아니라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갤럽 얼마 전에 28% 정도 1위 있는데 예. 1위라도 이게 28%이 정도밖에 안 놓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도 대선 때는 0.73%로 거의 비슷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27, 8 이런 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뭐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지지율, 대선은 총력전으로 이게 다 투표를 가니까 차악을 뽑는단 말이에요. 예.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그럼 이게 이래 뽑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진짜 좋아야 하면 이게 좋아한다고 눌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이게 저는 30%대가 놓은 거는 상당히 그 의미 있다.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한 40 정도 놓으면 완벽한 거고 그게 100%고요. 뭐 30%도 나쁘지 않다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BS에서는 31.4%가 나왔어요. 잘한다가 긍정이 그리고 부정이 58.8. 긍정은 지난 한 달 전에 조사한 것보다는 1.8%가 올랐고 부정은 4.6%가 내렸어요. 그리고 MBC는 긍정이 30.4, 부정이 64.6인데 이 부정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게 48.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골수들은 40.8% 그게 있으니까 긍정이 늘어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게 근데 바로 문재인 때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갈라치게 해가지고 두 동강을 내놔버렸잖아요. 이게 문재인이가 역사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예.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은 갈라져. 완전히 두 조각 좌우파가 완전히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어차피 50%는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0이 저는 만점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0이 만점으로 본다면은 뭐 30%가 넘은 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오를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고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 초반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또 뭐 반등이 될 수가 있겠고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추석에 바로미터랄까 민심에 이게 이제 이재명 기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김건희 특검법도 내놨잖아요. 그것도 뭐 최순실 국정조사하고 같은 100명 어마어마한 검사와 수사관들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특검법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둘 다요. 예. 둘 다 이게 50% 이상 넣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수사를 정당하다고 본 게 과반이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의미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표본이 좌파가 지금 한 70%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30, 부정이 70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야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게 한 6, 70은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표본이. 예. 근데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법이 정당하다는 게 과반이 넘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고.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여론의 50% 이상이 정당한 수사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중도층, 자유우파뿐만 아니라 중도까지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아주 안 좋은 이런 게 여론조사다. 이게 저는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는 예. 이재명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라는 게 50.3%, 과반이죠.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게 42.1% 아닙니까? 예. 그게 SBS 조사고 MBC 조사에서도 법에 따른 수사다. 이게 52.3이고 예. 표적 수사가 42.4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50%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이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골수 좌파들 한 40% 네. 정도가 이게 그 정치 보복이다. 이래 보고 중도층까지도 네. 전부 이게 그 수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는 이제 국민들도 TV나 유튜브나 워낙에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재명 거짓말이. 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순하게 뭐 국토부에 협박에 의해서 4단계 했다. 직무유기 협박해서 요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김인섭 씨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인섭의 청탁 부탁으로 해준 걸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거짓말 국토부를 명예훼손한 거죠. 예.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김문기 씨는 이제 2009년 리모델링 협회 전무할 때부터 친한 거예요. 아니 13년 동안 엄청나게 통화 내역이 많더만. 네. 통화 내역이 예. 이렇게 친했는데 그 왜 모른 척하냐. 자기가 이게 유동규가 척건이 아니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김문기 자체를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 나는 이게 대장동이고 위례고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이게 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이게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쌍방울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KH그룹하고 쌍방울 다 도망갔잖아요. 예. 이걸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간 걸. 자기들이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수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울은 수사 기밀까지 빼내가지고 아주 김성태 회장이 내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태국에 앉아갖고 대책회의 하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SBS 조사는 적절하다 55%, 부적절이 36.9%고, 그 다음에 MBC 조사에서는 필요하다 62.7%, 불필요하다가 32.4%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아주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거짓말도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 히틀러의 선전상의 괴벨스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큰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은 믿는다 해갖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그 괴벨스 선전상의 아주 핵심적인 선전선동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 주가 조작 문제, 하나는 허위 사실. 이게 지금 특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참 이게 바로 이제 좌파 여론조사 예. 본질이라는 거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은요, 코미디 중에도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이게 역사를 쭉 찾아봤더니요, 예. 한 번도 이게 특검을 강제로 일방 처리한 적은 없더라고. 특검은 전부 이게 여야 합의가 됐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 분노가 막 덜끓잖아. 그러면 이게 도저히 뭐 여당도 못 피해 나갈 때, 따라서 국민의 한 90% 이상이 막 특검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특검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도 이것도 이게 결국은 4대6 여론조사는요, 좌우파가 이게 우리 우파 중에 특검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김무성이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자들이 하자 하니까 특검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요, 전혀 이게 그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막느냐? 5단계로 막으면 돼요. 5가지 방어막을 치야 됩니다. 자, 1단계 김건희 특검법 누가 막느냐? 1단계는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막아야 돼. 예, 그렇죠. 야, 법사위원장 가져온 거는 신의 한 수입니다. 예. 이제 날치기 쉽지 않습니다. 할 수가 김도읍 없죠. 위원장이 딱 사회봉을 쥐고 있는데 예. 1단계 막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누가 막느냐? 바로 이제 그 조정훈 시대정신 시대 전환. 전환. 예. 이분이 연대 넣어가지고 72년생인데 공인회계사입니다. 세계 은행에 근무하다가 시대 전환 왔잖아요. 예. 나름대로 이게 합리적이에요. 부인이 이름이 김경이더라고. 김혜경 할 때 혜경, 김건희 할 때 희, 경이야 경이. 예. 와, 대선 주자 2명의 부인 한 자씩 따온 게 조정훈 부인 이름이 김경인데 이분이 합리적, 이분이 짜증나는 거기 김건희 특검법 밥상에 올리지 말아 했잖아. 예. 촌스럽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했죠. 짜증나고 촌스러운 그렇죠. 절제하지 마라. 근데 이분이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이 안 돼요. 그렇죠. 패스트 트랙이 안 돼. 예. 숫자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저는 2단계로 조정훈 이분이 막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뛰어넘었다. 3단계로 오면 누가 막느냐?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돼. 예.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특검인데. 아니, 12년 하고 너가 이성윤이, 이정수가 탈탈 털어가. 그러면 이게 박범계 추미애 욕해야지. 네. 지금 이게 특검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면 저는 3단계, 이거 여기서 끝난다 봐요. 네. 자, 그래도 거부권은 기어이 다시 3분의 2 가지고 재결할 수 있잖아. 네. 3분의 2. 예. 그때는 이게 4단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뭐 200석이 안 그럼 되는데. 4단계는 이게 국민의힘이 배신자 없이 똘똘 뭉치면 돼. 예. 물론 이제 그 이준석이 과 있잖아. 예. 그 배신자 다 해봤자 4~5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00열 대수이 되잖아, 우리. 예. 그러면 이게 100명만 똘똘 뭉치면 3분의 1 아닙니까? 115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5명 빼도. 4명인가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단계로 이게 국민의힘이 맞고, 그 다음에 그래도 통과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5단계 마지막은 국민이 저항권을 통해서 막아야 돼. 국민이 분노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게 특검법 가지고 대통령 발목 잡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한 번 쏘으면 쏘긴 놈이 사기꾼이야. 근데 2번 쏘으면 쏘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번 당해봤잖아요. 예. 한 번은 이게 저희 좌파들의 선동에 쏘가 넘어가지만 2번 쏘으면 그건 이게 국민이 바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국민이 지켜준다. 이렇게 5단계로 김건희 특검법은 근데 이게 뭐 쇼지, 그것도 어차피 쇼지만 절대 이게 실현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어차피 뭐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 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기소만 오르면 안 되니까 그게 맞불 작전으로 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되지도 않을 거 몰라 올렸는데 괜히 뭐 깨지는 소리만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양쪽에서 특검이 특검이 그 법안 있잖아요. 예. 최성원 씨 때처럼 100명 역대 최대인데 야 정말 이게 그 12년 된 주가 조작 한 건 예. 이거 가지고 이게 그 100명. 근데 여기서 제가 2가지를 말하고 싶은 게요. 예. 하나는 이게 이번에 공수처 없애야 됩니다. 왜? 특검 수사관 중에 3분의 1을 공수처에서 데리고 온대. 자기 쪽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럼 공수처 필요 없잖아요. 특검의 3분의 1을 공수처에서 데리고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따라서 저는 공수처도 이게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야 되고요. 공수처.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100일 동안 특검하는데 제가 그 박영수 특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박영수가 수산업자한테 뭐 차도 타고 뇌물 받았잖아. 사퇴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리스트하고 조윤선, 김기춘 실장 이게 재판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예. 특검이 사퇴하니까 판사가 뭐라 하냐면 검사가 없어서 재판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 법이 있으니까 일반 검찰이 가져갈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빨리 국회에서 법을 뭐 어떻게 해서 정리 안 하면 지금 이게 재판은 올 수도 돼 있고 예, 그러네요. 이것도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나 이게 빨리 해결하라 이거죠. 쓸데없는 특검 만들지 말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늘 뭐 흥미거리로 조사를 합니다만은 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SBS, MBC 다 조사를 했던데 차기 당대표 1위가 유승민으로 나왔어요. 23.6, 안철수 12.3, 이준석 11.8, 나경원 10.4 뭐 이렇게 나왔는데 10.7이네요. 국민의힘 이 당원들,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27.4가 1등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17.3, 이준석 11.7, 유승민은 6.9로 꼴등이네요. 그러니까 MBC나 SBS 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이가 1등이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를 하면 유승민이가 꼴등이 나와요. 근데 이 전당대회는 당원 70%, 여론조사 3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또 너무 고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깨먹으려 해야지 않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제가 이재명이가요. 예. 벌금 100만 원 넣으면 이게 국회의원 배지 날라간다 했잖아요. 예.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국회법 때문이거든요. 국회법에 보면 이제 당연 퇴직이 있어요. 피선거권이 없으면 이게 당연 퇴직돼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게 예를 들어 국적을 갖다가 미국 국적으로 바꿔버렸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은 자동 퇴직입니다. 피선거권이 없다면 선거권. 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국적 가진 사람만 뽑죠. 예. 미국 놈이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 중국 놈이나.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도 미국, 중국, 일본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이 뽑고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이 뽑고 그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 그렇죠. 이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전부 이게 바로 좌파들의 역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좌파들이 볼 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이게 잡아줘야 네. 자기들이 다음에 정권 창출할 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역선택을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됩니다. 역선택을 네. 어떤 형태로든 뭐 저는 결국에 지지정당 물어보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만 그다음 건너가게 하면 돼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일부 역선택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 부분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 내로만 봐야 돼요. 우파 내로 보면 1위가 제가 보기에 둘 다 1위가 나경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다 안철수. 예. 그다음이 뭐 그다음 밑에는 의미는 없지만 그다음에 아마 김기현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에 우리 우파 내에 저번 이준석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한 번 당하면 이준석이 나쁜 놈이야. 근데 두 번 당하면 우리 당원이 우리가 바보예요. 예. 두 번 당하면. 저는 이준석이 그때 좌파 역선택에 의해서 대표대가 얼마나 이게 저희가 고생했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철저하게 역선택 방지종을 넣고 뭐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이런 게 우리 우파 당원들이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렇습니다.